안녕하세요. 랭구아 클라이 어학원 원장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어머님들께 저희 랭구아 클라이 어학원의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어머님들이 가지시는 많은 고민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 학원을 2년, 3년을 보냈는데 영어 실력이 늘 제자리인 것 같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내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자꾸 진도만 나갔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영어 숙제가 어느 틈엔가 제 숙제가 되어 있어요. 서로 스트레스예요. 맞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아이들의 영어 숙제를 어머님들이 봐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이들이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숙제를 못 풀어가더라도 그냥 놔두셔야 됩니다. 단 그것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학원에 가져왔을 때 학원에서 그것들을 꼼꼼히 봐줄 수 있다면 어머님들께서 숙제를 굳이 봐주실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느냐? 수업의 방식이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클라이 어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오늘 끝까지 한번 보시면 어머님들께서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어머님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영어의 발전 속도, 레벨의 변화 속도가 어떠한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이시는 요 도표를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나라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들은 미국에서 가르치는 영어로 기준을 나누어 볼 때 유치원 수준의 영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가서 배우는 영어들은 미국의 학년 레벨로 따질 때 초등학교 2학년에서 약 5학년 수준의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초등학교 5학년 레벨의 영어가 쉬울까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 초등학생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고 라이팅을 할 수만 있으면 나쁘지 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서 초등학교 영어를 배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가 가장 문제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대부분 나 영어 좀 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다가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가 너무 힘들어요. 영어는 내가 할 과목이 아닌가 봐요. 영포를 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고등학교 3년 과정 동안 배우는 영어의 수준은 미국 수준으로 맞추어 볼 때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6년 과정을 이 단 3년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학습 영어에서는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초적인 이해를 가지고 영어 공부에 대한 접근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랭구아 클라이 어학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첫 단추가 중요하냐? 옷도 마찬가지로 단추를 처음부터 잘 깨어야 예쁜 옷 매무새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풀고 다시 꿰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쵸? 아이들의 뇌 발달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뜬금없이 왜 뇌 발달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저희가 어른이 되고 나서 깜빡깜빡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들었을 때 그 이해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기억력은 조금 감퇴했어도 그 이해의 속도에 의해서, 이해의 폭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술술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요, 뇌가 발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줘야 될 과정이고 우리도 겪었던 과정인데 우리는 그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이 내용 알겠니? 이거 알겠어? 엄마가 설명했으니까 알겠지? 그럼 우리는 분명히 얘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시간만 지나면 등만 돌리면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했더라?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기억력이 좋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여기 뇌발달 과정의 도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두엽, 특히 나이가 10세 때까지 발달하게 되는 전두엽에서 논리적 사고라는 것을
키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논리적 사고가 클 때까지 아이들이 이 논리라는 것을 정말 이해를 할까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치라는 게 쌓여야 돼요. 경험이 많아져야 논리도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도와줘서 논리라는 걸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나이 때 아이들에게 이해했니? 알아듣겠어? 너 한번 말해줬으면 다음에 까먹으면 안 돼? 이런 말은 그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아이들에게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10세까지의 나이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정력과 측두엽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발달하면서 논리적 사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 아이들의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왜? 라는 질문들이 연이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아이들은 가장 정신적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학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증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 경험치들이 축적되어 있고 이것들을 논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배양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뇌발달 과정이 이해가 되고 아이들에게 학습이라는 것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이러한 뇌발달 과정들을 이해를 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저학년의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단계는 듣기와 말하기입니다. 그렇죠. 다 아시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듣기와 말하기를 한국식으로 가르칠 것이냐, 영어식으로 가르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첫 단추가 달라지는 겁니다. 수학이나 과학이 아닌 언어를 가르치는 영어에서는 그 나라식 발성과 발음을 이해를 해야 귀가 트이게 되고, 귀가 트이게 되면 당연히 내가 듣고 배우는 속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BAT, BET. 어머님,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한국식에서 말하는 아, 이, 이라고 가르치는 게 옳은 걸까요? A는 단모음과 장모음 소리가 있고, 이게 단모음 소리입니다. 그리고 E는 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at, bat. 약간 꺾이는 것 같은 bat. 그냥 직진하는 것 같은 bat. 라는 것만 가르쳐줘도 아, 이, 이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한국식 영어 발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되고 나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 이 듣고 말하기 기능이 배양이 되고 나면 읽기 쓰기가 당연히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가 한국어와 달리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이 쭉 전개되는 그런 언어일까요? 아닙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그네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책을 읽더라도 아이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읽을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야 겁먹지 않고 읽게 되는 거거든요. 해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해석을 잘 시키기 위해서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는 특징과 한국어가 가지는 특징을 그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성숙되고 난 다음 문법, 작문, 독해라는 학습적인 영역에 대해서 건드려주면 되는 거죠. 랭구아 클라이 어학원에서 가르치는 첫 단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영어를 처음 배운다라고 하면 파닉스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파닉스는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파닉스는 소리가 이미 갖추어진 아이들이 이 소리값을 문자에다가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어라는 소리에 대해서 친숙한 아이들이 문자와 연결시키지 못할 때 가르치는 것이 파닉스예요. 그러면 이 파닉스 전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죠. 미국이나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이나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phonemic awareness예요. 음소인지라는 거거든요. 영어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소리값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Phonics involv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unds and written symbols, whereas
phonemic awareness involved sounds in spoken words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글씨로 쓰여진 문자랑 연결시킬 것이냐, 말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그 소리값들을 연결시킬 것이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이 하나의 차이가 첫 단추를 잘 깨느냐, 못 깨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깬다는 얘기는, 즉, 내가 처음부터 영어 소리값을 제대로 배운다라는 겁니다. 자, A, B, C, D 소리값이 뭐예요? 에, 브, 그, 크.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영어 소리는 원어민들이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 브, 크, 드. 그쵸? 무성음, 유성음, 그리고 리듬, 길이까지 나누어서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처음부터 배우게 된다면 아이들의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머님들께 여쭤볼 게 있어요. 과연 우리는 영어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 단순히 쓰고 읽고 문법을 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단어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단어인데요. 2번씩 들려드릴 겁니다. 어머님들이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분명히 다 아시는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 단어. almond, almond, 놀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는 아몬드입니다. 두 번째 단어. alarm, alarm, 친숙한 단어시죠? 잘 알고 계시죠? 알람입니다. aloe, aloe, 옐로우? 앨로우? 이게 뭘까요? 맞습니다. 알로에입니다. herb, herb, herb? 글로브? 뭐죠? 그렇습니다. 허브입니다. finale, finale, 뭘 퍼나른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피날레입니다. film, film, film? 피용? 뭐죠? 필름입니다. 자,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들이죠. 이러한 단어들도 읽는 원칙을 모르고 한국식으로 읽으면 아몬드, 알람, 알로에, 허브, 피날레, 필름 이런 식으로 한국식 발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과연 원어민들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 발음일까요?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아몬드? Amended, I think. 아몬드. Like it is amended from. 알로에? 알로에? 알로에. Yeah, because in English, alloy is just like some sort of metal. 허브. Hobo or. 허브? 너무 Something that's really. 알람. Is it like a name? It's not Adam? 알람? Aluminum? 피날레? 피날레. Penalty? Penalty? Nothing comes to your mind. 필름. 필름. 이렇습니다. 재밌으시죠? 자, 재미는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영어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지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과정을 반복시킬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아버님들이 회사에서 승진 시험을 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영어가 필요하신 경우 나는 영어 듣는 건 정말 못하겠어. 문제 푸는 건 자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첫 단추를 잘못 깨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첫 단추를 잘 깨도록 음소 훈련부터 실시를 해서 영어식 발성과 발음에 친해지도록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발음의 원칙, 발성의 원칙을 가르쳐 주면서 영어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옳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원에서 연습을 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발성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making cookies with almond paste. I'm looking for a certain herb. I set the alarm clock for 7 o'clock. Can you bring me some herb? She put a new film in her camera. I set the alarm clock for 7 o'clock. 잘하죠? 네, 잘합니다. 자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단어에서부터 발성까지 이렇게 연습을 했다면 문장은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당연히 기초가 튼튼하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도 더 좋은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장들은 디즈니 영화죠. Big Hero 6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이 읽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읽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이로, I know what you're going to say. I should be proud of myself. Because I am finally using my gift for something important. 타다시, no, no. I was just gonna tell you fly was down for the whole show. 하이로, 하하 hilarious. What? 이런 식으로 읽는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 학원에서 연습한 아이들은 이러한 문장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는답니다. Hero, I know what you're going to say. I should be proud of myself because I'm finally using my gift for something important. Tadashi. No, no, I was just gonna tell you fly was down for the whole show. Hero, haha, hilarious. What? 이렇게 영어를 원어민 소리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것. 저도 외국에서 살다 왔지만 한국식 발음이 나쁘다, 발성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영어를 배울 때 많이 접해야 되는 진짜 영어 소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와 틀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배워놓으면 듣는 것으로도 영어 교육이 되는 효과가 나오는 반면 소리를 배제하고 가게 되면 들으면서 배울 수 있는 영어의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음소값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그 첫 단추를 깨우는데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랭구아 클라이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주파수로 자신의 발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그래서 단어부터 문장까지 이렇게 주파수를 보고 내가 어디에서 틀렸는지 알 수 있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고쳐나가면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준답니다. 고양이를 예를 들어볼까요? 위에 보이는 주파수가 원어민이 발음한 고양이입니다. cat. 밑에가 학생이 발음한 고양이입니다. cat. 뭐가 틀린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영어는 펼침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를 다 읽어줘야 되는데 한국식 발성은 뭉침 소리예요. 그래서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글자를 보고 나면 한 가지 소리로 만들어낸답니다. 주파수에서 보시면 C, A, T, K, A, T, cat 라고 발음하는 반면에 한국 소리에서는 cat 라고 하는 한 가지 주파수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걸 보면 누구라도 내 소리가 원어민 소리랑 틀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원인과 진단을 동시에 정확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그리고 연음 그리고 문장까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좀 궁금하시죠? 저희가 참관하신 것처럼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의 수업하는 모습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나, 우리 이번에 배운 GHT 발음 어떻게 해? Good job. 한번 발음하고 테스트 해볼게요. 자, 우선은 원어민 소리 들어보고 따라 볼게요. 3, 2, 1, go. 오케이, 67점 나왔네.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따라 해볼게요. 3, 2, 1, go. 오케이, 잘했습니다. 선생님들께 너무 잘했어요. 오케이, 음소는 그럼 끝났고 이제 단어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우리 첫 번째 써보고 발음해볼 단어는 밤입니다. 밤 어떻게 쓰고 발음 어떻게 하나요? night.
Good job. 어유 잘한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도 발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길게 처음엔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3, 2, 1, go. Very good. 오케이. 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 방에 가볼게요. 3, 2, 1, go. 90점. Very good. 너무 잘했어. 오케이. 그러면은 두 번째 단어. 뭐뭐일지도 모른다. Very good. 이번에도 테스트 한번 볼게요. 긴 소리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3, 2, 1, go. Good job. 이번에는 한 방에 이렇게 자 3, 2, 1, go.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자, 어떻습니까? 항상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저희들은 기분이 좋답니다. 아, 자랑스럽답니다. 더디게 따라오는 아이들, 빨리 따라오는 아이들, 다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랭구와 클라이 어학원에서는 아이들이 모두가 자신의 능력에 맞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1대1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좀 더디 간다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룹 수업이기 때문에 너 따라오지 못하면 너는 다음에 배우자, 너는 보충을 하자, 이런 개념은 저희 학원에서는 없어요. 그 아이가 하나를 배우더라도 정확하게 배우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얘기 꼭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값을 배웠으면 말하기도 배웠고 뭘 해야 됩니까? 읽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 뒤에 보시는 이 많은 영어 원서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서들입니다. 저희는 약 4,000권 이상의 원서를 가지고 있고 필요로 할 때마다 계속 원서를 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원서들을 아이들이 과연 학원을 3년, 4년 다녔다고 해서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교재들은요? 교재로 공부하는 것은 원서랑 차이가 있으니까 나는 원서를 읽히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영어 원서라는 것은 영어로 쓰여진 모든 책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재도 원서, 일반적인 스토리북이나 챕터북들도 다 원서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서랑 교재의 차이가 뭐예요? 정확하게 분류시켜 드릴게요. 교재는요, 학습을 목적으로 쓰여진 원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레벨별로 그 수준에 맞도록 이해될 수 있는 어휘와 문장의 길이를 가지고 구성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사한 패턴들이 많이 있어서 빨리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재. 그쵸? 그리고 스토리북이나 챕터북들, 그리고 일반적인 소설책들, 그리고 그냥 원서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서들은 장르에 대한 분류가 있고 그 수준에서 읽으면 재미있을 것 같은 이야기들, 도움이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적어놓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유사한 패턴에 대한 것들을 익히고 그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활용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책들이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표현들과 다양한 어휘들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반드시 정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원에서 그 교재를 가지고 꼼꼼히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익힌 지식들을 활용해서 원서를 읽으면 되는데 원서는 다독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리포터, 드래곤 길들이기, 이렇게 재밌는 책들을, 이렇게 많은 이야기 책들을 어머님들이 하나하나 검사받고 내용을 해석하지 못하면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아이들이 책을 읽고 싶어질까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는 원서들을 레벨에 맞춰서 일주일에 읽을 수 있는 권수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아이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책들을 읽고 오면 간단한 서머리를 하는 것으로 원서를 마감을 짓습니다. 대신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는 모든 책들을 무상으로 다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이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익스텐션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교재를 가르칠 때 중요한 것,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느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해석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은 청킹이라는 거예요. 왜 청킹이 필요하느냐? 어순이라는 거죠. 영어식 어순과 한국식 어순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해될 것 같은데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영어식 어순에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익숙함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6개월, 1년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영어 문장은 이런 식의 구성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청킹 학습을 아이들에게 꾸준히 시켜주고 있답니다. 여기에 보시는 타니아는 작은 천사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한글식 문장이 있으면 영어식 어순으로 재배열을 하는 거예요. 타니아는 가지고 있다. 주어 동사 그리고 무엇을 작은 천사를 이라는 어순으로 변형을 시키는 연습을 계속해서 시켜줄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10세 전후의 아이들은 전두엽이 발달하고 측두엽과 두정엽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험치가 쌓이고 그것들을 논리로 넘겨가야 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치와 함께 그것들이 스스로 생각으로 정립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들을 꾸준히 시켜줄 거예요. 영어 어순으로 한글 어순을 재배열하는 능력을 고양을 시키고 그 다음 작문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Tanya has a little angel. 이것들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재와 연계되어서 학원에서 꾸준하게 시켜서 아이들이 결국에는 해석을 해내도록 만들어준답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약 6개월, 1년 정도 지난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실제로 한 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해석은 쉬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튼튼한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다 튼튼하게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구제비로 건너간다면 이 아이들의 영어라는 다리는 완성이 될 수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연습을 시킬 거예요.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오케이, 첫 번째 챕터 이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And we drove 300 miles straight north and stopped in front of a house in Eglet, Ohio. 오케이, 해석해볼게요. 우선 주어 어디 있습니까? we요. we, 그지? 네. 그 다음에 동사 어디 있죠? drove요. drove. 오케이, 그럼 이 부분 청크 해봅시다. 우리는 달렸다. 300마일. 300 miles, 그렇지. 요만큼 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달렸어? 똑바로 북쪽으로. 읽어볼까요? straight north. straight north. 그렇지,로 달렸어. 그 다음에 그리고 멈췄다. 그리고 얘니까 여기 접속사 있죠, 맞죠? 네. 오케이,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stopped 또 동사 있고, 맞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얼만큼 끊어볼까? in front of까지 이렇게 해서 끊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무슨 뜻이죠? 앞에. 오케이, 그래서 어디 앞에? 집 앞에. 집 앞에. 근데 어디에 있는 집 앞에? 에글렛, 오하이오에 있는 집 앞에. 그렇지. 그럼 정리해서 해석해보면은 그리고 우리는 300마일을 북쪽으로 똑바로 달려서 에글렛, 오하이오에 있는 집 앞에 도착했다. 오케이, very good.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들께 드릴 말씀은 영어 공부를 시킨다는 것 무작정 학원에서 우리가 전문가니까 우리 말만 들으세요 라는 것들도 사실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객관적인 정보를 드려야 되거든요. 영어 공부는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들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 논문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언어라는 영역을 공부할 때 grammar,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vocabulary가 있다면 선생님들이 개입해야 될 여지가 있는 파트들은 grammar, reading, writing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개입 여부가 30% 이상을 넘어간다면 그건 좀 오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배우고 스스로 훈련하고 테스트를 치고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주시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랭구아 클라이 어학원이 1대1 수업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1대1 수업은 아이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listening, speaking, vocabulary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개입 여지가 굉장히 적으세요. 이 부분은 아이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치도 사실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연계가 되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테스트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과정, 요 구조를 잘 만든 학원을 선택을 하신다면 어머님들이 영어 학원 선택해서 후회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잘 구축한 학원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랭구아 클라이 어학원입니다. 저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첫 단추 잘 꿰어서 영어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곳, 그곳이 바로 랭구아 클라이 어학원입니다. 김 원장의 얘기에 공감을 하셨다면 랭구아 클라이 어학원 한번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